안녕하세요. 저는 평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최문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로스테이트 MRI에서의 업데이트입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백그라운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 패스트 이미지, MR 핑거프린트, 프로스테이트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관련된 MRI 기법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프리바이옵시 MRI가 최근에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의泌尿기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환자에서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바이옵시 하기 전에 MRI를 시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환자들 중에 이전에 조직검사를 시행해서 암이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서 다시 전립선 암이 의심될 때도 프로스테이트 조직검사 전에 MRI를 시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MRI는 MP MRI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멀티 파라메트릭 MRI의 줄임말입니다. 프리바이옵시 MRI가 증가하게 되면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MRI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MRI 자체의 검사 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 파라메트릭 MRI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목표할 때 이미지를 빠르게 얻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전 조직검사 후 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MRI를 찍던 시기에는 MRI의 역할이 캔서의 스테이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검사 전에 MRI를 찍게 되면 전립선 암이 있는지를 디텍션하는 것, 그리고 전립선 암의 심한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MRI가 높은 이미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전립선 암 병변과 그렇지 않은 병변이 더 잘 구별되는 시퀀스를 개발해야 하며 정량적인 파라미터가 이런 기능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립선 MRI의 영상 획득과 판독에 대한 권고사항은 파이라즈라고 보게 되는데요. 파이라즈에서 권고하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의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P-value 1400 이상의 하이 P-value 이미지를 얻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이 P-value 이미지를 얻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하이 P-value를 적용한 영상을 직접 얻는 것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하이 P-value 이미지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고 직접 영상을 얻는 것은 잘 알다시피 추가적인 스캔 타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이 P-value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하이 P-value를 P-value 1000 초과로 정의하였습니다. 스탠다드 P-value는 800에서 1000 정도의 값을 얻었을 때를 의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서로 종합해서 메타아나리시스를 해보았을 때 하이 P-value DWI의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P-value가 높아질수록 정상 프로스테이트 조직의 시그널이 더 억제되고 이로 인해 전립선 암이 더 잘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이 확진된 80명의 환자에서 P-value 3가지를 조합한 3가지 ADC 맵을 가지고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전립선은 크게 두 가지 구획으로 나뉘어지는데 페리페랄 존 그리고 트랜지션 존으로 구별됩니다. 두 존에서의 전립선 암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다른 연구를 더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이 진단된 80명의 환자에서 P-value 3가지를 조합한 3가지 ADC 맵을 분석하였습니다. 전립선은 크게 페리페랄 존과 트랜지션 존으로 구획이 되는데 이 두 군데에서 생기는 전립선 암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각각 분석을 하였습니다. 페리페랄 존에서는
초록색 선, 즉 P-value 2000과 0을 사용한 ADC 맵이 가장 좋은 센시티비티를 보였고, 트랜지션 존에서는 레드와 그린, 즉 P-value 0,000, P-value 0,000으로 만든 ADC가 P-value 1000, 2000보다 더 좋은 센시티비티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떤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T2 강조 영상만 가지고 경우 T2 강조 영상과 B1000 확산 강조 영상, B2000 확산 강조 영상을 가지고 본 경우를 각각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예시 영상을 보시면 B1000 이미지에서는 양쪽 전립선이 모두 하얗게 보이듯이 보이지만 B2000 영상에서는 오른쪽의 시그널이 감소하고 왼쪽에는 하이 시그널이 남아서 이쪽에 디퓨전 리스트릭션이 더 있음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왼쪽에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페리페럴 존, 트랜지션 존, 그리고 두 가지 존을 모두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에서 T2-weighted 이미지와 B2000 디퓨저 웨이티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예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로 전립선 특이 항원이 증가하여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MRI를 시행하였습니다. T2-weighted 이미지에서 오른쪽 페리페럴 존에 T2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는 병변이 캔서를 의심하는 소견입니다. 이 부위는 ADC 맵에서 캔서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환자의 B1000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보시면 부위가 하얗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립선 부위 상당히 시그널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5000에서는 정상 전립선 부위의 시그널이 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고 B2000 이미지를 칼큘레이션 한 경우에 정상 조직의 시그널은 거의 다 없어지는 대신에 캔서가 의심되는 부위의 시그널만이 하얗게 남게 됩니다. 실제로 이 환자는 수술 결과 오른쪽 페리페랄 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전립선의 가운데 부분이 트랜지션 존인데 이 환자에서는 트랜지션 존 앞쪽에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가 있어서 이상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고 동일 부위가 ADC 맵에서 로우를 보입니다. B1000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정상 전립선 조직과 이 이상 부위가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B1500 이미지에서는 이상 부위가 약간 하얗게 보이고 주변의 정상 조직의 시그널이 더 감소하였습니다. Calculated B2000 이미지를 보시면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었던 부분만 시그널이 하얗게 남고 다른 부분의 시그널은 서프레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습니다. P-value의 변화에 따른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를 취했을 때 P-value에 따라서 시그널 인텐시티가 감소하게 되는데 또 익스포넨셜 모델의 경우에는 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이런 직선상에 놓인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두 개의 P-value를 가지고 영상을 얻고 거기서 시그널을 얻는다면 이 모노 익스포넨셜 모델에 따른 피팅 커브에 따라서 더 높은 P-value 값에서 시그널이 어떻게 될지를 캘큘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는 이유는 실제 하이 P-value를 적용해 디퓨전 웨이티지를 얻게 되는 경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가 낮고 지오메트릭 디스톤전이 심하면서 어크루전 타임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Computed High P-value Diffusion Weighted Image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에 출판된 본을 보시면 High P-value 영상을 컴퓨테이션 한 경우와 실제로 얻은 경우를 서로 비교하였습니다. Diffusion Weighted Image는 100, 400, 800, 2000을 가지고 얻었습니다. 곧 High P-value 이미지를 더 얻었는데 2500을 적용하였습니다. Computed High P-value 이미지에서는 100, 400, 800을 가지고 이 2000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컴퓨티드 디퓨저 웨이티드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보였고 백그라운드 서프레션이 더 좋았고 아나토미 클래리티가 더 좋았으며 디스토전이 더 적었습니다. 부스팅 아티팩트는 더 심했지만 캔서 디텍션 레이트는 비슷했고 전의 컨스피큐이티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컴퓨테이셔널 디퓨저 웨이티드 이미지를 사용하면 스캔 타임을 220초 감소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예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티투레이티드 이미지에서 프로스테이트 글랜드 라이트 안테리어 에스펙트에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 리전이 있어서 캔서가 의심됩니다. 이 부위는 실제로 얻은 B2000 이미지에서 약간 높은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지만 주변의 프로스테이트 글랜드도 상당히 시그널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큘레이티드 B2000 이미지와 B2500 이미지에서는 직접 얻은 영상보다는 주변 조직과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컨트라스트 레시오를 구해보면 직접 얻은 B2000 영상보다 계산된 B2000 또 계산된 B2500 영상에서 컨트라스트 레시오가 뚜렷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 B밸류 영상은 얼마나 높은 B밸류를 가지고 얻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B밸류 50과 1000을 이용해서 B1000부터 5000까지의 디퓨전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영상가 의사가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모든 튜머에 있어서 MRI의 센시티비티는 두 리더 모두에서 B2000부터 3000 사이의 영상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더 높은 B밸류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오히려 센시티비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의 경우에는 두 영상학과 의사 모두에서 B1500 또는 2000 이상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높게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결과를 모두 종합해 볼 때 B1500에서 2500 사이의 B밸류를 갖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계산해내는 것이 프로스테이트 캔서 디텍션에 가장 옵티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시 영상을 보시면 B1000 이미지에서는 주변 정상 티슈가 하얗게 남은 반면에 1500, 2000, 2500으로 갈수록 정상 조직의 시그널은 서프레션 되고 캔서 조직의 시그널은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B밸류가 더 상승할수록 캔서에서의 시그널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 3000 이상의 영상에서는 이하의 2000 또는 2500 영상보다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하이 B밸류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프로스테이트 캔서 디텍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컴퓨티드 하이 B밸류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하이 B밸류 영상을 얻는 프랙티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B밸류에 따른 시그널 인텐시티 차이에 대한 그래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익스포넨셜 모델에 잘 피팅되는 B밸류 레인지가 있는 반면에 B밸류가 낮은 경우에는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의 요구값이 약간 아래로 떨어지고 B밸류가 높아지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어 있고 IVIM, DKI, 바이 익스포넨셜 모델, 스트레치드 익스포넨셜 모델 등이 예입니다. 먼저 IVIM부터 보시겠습니다. B밸류가 200 이하의 낮은 경우에는 시그널 인텐시티가 예상보다 더 높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분자의 디퓨전이 예상보다 더 많기 때문인데요. 캐필러리 네트워크에 있는 블러드의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디퓨전 영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멀티플 B밸류를 이용해서 낮은 B밸류 범주에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얻게 되면 그 복셀에서 파필라리가 차지하는 볼륨을 의미하는 퍼퓨전 프랙션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마이크로 바스큘라 컴파트먼트의 블러드 움직임을 반영한 슈도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B밸류 값이 1500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그널보다 더 높은 시그널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물분자가 예상보다 덜 디퓨전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분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셀 멤브레인 같은 것들이 디퓨전을 방해하는 인체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 다양한 구획이 있는 공간에서는 물분자가 움직임이 제한을 받게 되고 가우시안 모델로는 이러한 물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예상할 때에는 컬토시스 값이 0이 되지만 디퓨전이 리스트릭션 되게 되면 디퓨전 컬토시스가 파지티브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넌 가우시안 이펙트는 P-밸류가 더 강해질수록 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따라서 디퓨전 컬토시스 이미징은 이러한 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모노 익스포넨셜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들을 이용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 아날리시스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을 디텍션하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넌 가우시안 모델들을 사용했던 연구들을 분석하였고 총 29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는 IVIM, DKI 모델을 연구한 연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양한 넌 가우시안 파라미터 중에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디텍션에 도움이 되는 것은 7가지 파라미터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IVIM과 DKI를 연구한 2019년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5분 48초 동안 많은 수의 P-밸류를 가지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파라미터는 IVIM 모델을 적용할 때 D, D스타, F를 적용하였고 DKI 모델에서는 KF, DF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ADC, F, DF의 경우에는 튜머가 어그레시브 할수록 값이 감소됩니다. D스타와 KF의 경우에는 튜머가 어그레시브 할수록 값이 높아지는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을 그 중에 KF이 시그니피컨트한 코릴레이션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스터디는 IVIM과 DKI 모델에서의 파라미터가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어그레시브니스를 프레딕트하는 데에 이득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영상들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P-밸류를 사용하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들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롱 스캔 타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넌 가우시안 모델 파라미터는 아마도 전립선암의 디텍션과 캐릭터리제이션에 어떠한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줌드 EPI 기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EPI는 디퓨전 영상을 얻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스페셜 레졸루션이 제한적이고 디스토전과 서셉터빌리티 아티팩트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줌드 EPI는 페이지 인코딩 디렉션으로 필드 오브 뷰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줌드 EPI는 컨벤셔널 EPI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영역을 스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시 영상에서 보시면 줌드 EPI에서 왼쪽 페리페럴 존에 있는 캔서가 컨벤셔널 EPI보다 훨씬 더 구획이 잘 보이고 디스토전도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들에서도 발표되었는데 줌드 EPI를 통해서 이미지 퀄리티가 개선되고 아티팩트가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이미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시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컴프레스드 센싱을 이용한 영상 기법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프레스드 센싱에서 필요한 조건은 incoherent subsampling 이 기본이 되는데 coherent하게 subsampling 하게 되면 이런 coherent 아티팩트가 생기게 되는데 incoherent 아티팩트가 생겨야만 이 아티팩트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의 스파르시티와 특성화된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의 컴프레스 센싱의 기본 조건입니다. 프로스테이트 MRI에서 컴프레스 센싱은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MRI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이라즈 권고사항에 따르면 전립선 MRI에서의 조형 증강은 DC MRI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7초에서 10초 이내의 템포럴 레졸루션으로 영상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CS를 적용한 DC MRI 기법은 GRASP이라고 부르는 기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기법은 컴프레스싱과 파랄렐 이미징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DC MRI에서 하이 스페이쇼 템포럴 레졸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MRI에서 그라스프를 사용한 연구들이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라스프를 사용해서 하이 스페이쇼 템포럴 레졸루션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전립선 수술을 시행한 후에 재발 여부를 평가할 때에 있어서 컨벤셔널 DC보다 그라스프이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와 더 좋은 진단 정확도를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 T2 웨이티드 이미지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스프에서 추출되는 퍼퓨전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것이 양성과 악성 질환, 중등도, 고위험도, 전립선암을 구별하는 데에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자에서는 레프트 페리페럴 존의 로우 시간 인텐시티를 보이는 병변이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위는 DC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포칼 인핸스먼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C 영상 화질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실 것 같은데 템포럴 레졸루션이 4.5초이고 이 정도의 영상 화질이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디퓨저 웨이티드 이미지를 보시면 역시 하이 비밸류 영상에서 병변 부위가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다음 예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라이트 페리페럴 존의 포칼 리전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병변은 7초의 템포럴 레졸루션의 컨벤셔널 DC 영상을 촬영하였을 때 포칼 인핸스먼트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포칼 인핸스먼트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병변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서 그라스프를 사용한 가장 구체적으로 시행된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라스프를 사용해서 DC를 얻은 환자와 기존의 방식으로 라이브 시퀀스를 사용해서 환자를 비교하였습니다. 템포럴 레졸루션은 그라스프를 사용한 경우에 훨씬 더 짧게 획득이 가능하였습니다. 스페셜 레졸루션 또한 기존 방식보다 더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에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부위를 세그멘테이션 하여서 그 부위의 ADC와 퍼퓨전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한 가지 파라미터로 캔서 여부를 진단할 때 ADC가 K-트랜스나 KEP 같은 퍼퓨전 파라미터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애큐러시를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파라미터를 조합하였을 때 그라스프의 경우에는 ADC와 K-트랜스를 합쳐서 본 것이 ADC보다 더 좋은 어큐러시를 보였고 KEP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지만 바이브를 통해서 얻은 DC의 퍼퓨전 파라미터를 가지고 듀얼 파라미터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라스프를 사용하여서 DC 영상을 얻었을 때 기존 방식보다 더 좋은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CS 테크닉을 3D T280 이미지를 얻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벤셔널 T280 이미지는 티크니스 3mm 정도로 촬영하는 영상으로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CS를 이용한 3D T280 이미지의 경우 0.6mm thickness로 촬영을 하여서 훨씬 더 얇은 thickness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매우 얇은 thickness로 XR 영상을 얻음으로 해서 사지탈과 코로나 리컨스트럭션 영상을 좋은 화질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3D T280 이미지는
초음파와 MRI를 동시에 보면서 시행하는 바이옵시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컨벤셔널 T280 이미지의 경우에 XR 영상에서 로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계단식의 마진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3D T280 이미지의 경우에는 매끈한 마진을 보이고 내부 구조도 훨씬 더 선명하게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R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스테이트의 내부 구조가 로딩된 MRI 영상에서 훨씬 더 잘 구별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러닝 리컨스트럭션 방식을 사용해서 MR 어퀴지션 타임을 줄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에서는 T280 이미지에서 딥러닝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구가 시행되었습니다. 딥러닝 리컨스트럭션의 경우에는 T280 이미지를 더 빠른 시간에 찍고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영상은 4분 37초 동안 찍은 반면에 딥러닝 리컨스트럭션 T280 이미지는 1분 38초 동안 얻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비교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스탠다드 T280 이미지이고 어떤 영상이 딥러닝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한 T280 이미지인지 구별이 가능하신지요? 왼쪽 영상이 스탠다드 이미지, 오른쪽 영상이 딥러닝 T280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화질 분석 결과를 보시면 딥러닝 리컨스트럭션에서 리더 1과 2가 모두 공통적으로 스탠다드 이미지보다 더 높은 이미지 화질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시간은 3분의 1 정도밖에 듣지 않고 더 좋은 화질을 볼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딥러닝 리컨스트럭션은 전립선에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도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하이비 밸류 이미지를 1000 이미지로 얻었고 넥스 16을 사용하여서 영상을 얻었습니다. 16 넥스 영상 전체를 가지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고 이 중에 넥스 2 영상을 가지고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노이즈 이미지에서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 딥러닝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학습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해당 연구의 과정을 모식화한 그림입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는 로우 B밸류 영상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이 B밸류 영상은 노이즈한 영상에서 딥러닝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노이즈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과 레퍼런스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디노이즈드 하이 B밸류 디퓨전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로우 B밸류 영상과 이 하이 B밸류 영상을 위해서 사용된 48초의 시간 동안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온 ADC와 128초 동안 촬영한 하이비밸류 영상을 사용해서 만든 ADC를 비교하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ADC 영상을 얻었습니다. 이미지 퀄리티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보시면 리더 1과 리더 2 모두 디노이스드 이미지를 기존 레퍼런스 이미지보다 더 좋은 점수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퀀티테이티브 이미징 중에 MR 핑거프린팅을 알아보겠습니다. MR 핑거프린팅은 데이터 어퀴지션, 포스트 프로세싱,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물질과 조직의 다양한 정량적 지표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MRF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데이터 콜렉션 과정 중에 어퀴지션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이 어퀴지션 스킴을 적당하게 이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물질은 각각의 유니크한 시그널을 내게 됩니다. MR 핑거프린팅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플립 앵글과 TR은 이미지를 얻는 동안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얻어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각각 보시면 매우 심한 영상 디스톨전과 노이즈가 있어서 이 영상으로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픽셀에서의 시그널 인텐시티를 이미지 넘버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저를 하면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딕셔너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딕셔너리는 블록이케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특정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시그널 패턴을 미리 지정해 놓고 실제로 얻어진 패턴과 매치해서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딕셔너리 상의 값을 가지고 그 픽셀의 정량적 값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MR 핑거프린팅을 이용해서 전립선 질환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MRF에 약 7에서 8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페리페랄 존 병변에 대해 시행한 연구에서는 병변 부위와 정상으로 보이는 페리페랄 존 부위를 지정하고 그 부위에서의 값들을 비교하였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환자와 바이옵시를 시행한 환자 전부에 대해서 또는 바이옵시만 시행한 환자에 대해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두 군 모두에서 캔서와 정상 페리페랄 존은 유의하게 다른 T1, T2 ADC 값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하이그레이드와 로우그레이드 전립선암을 구분하는 데는 T2와 ADC 값이 함께 고려될 때 가장 높은 AUC를 보였고 전립선암과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ADC가 전립선염과 정상 조직에서는 ADC와 T1의 콤비네이션이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트랜지션 존 캔서에 대해서 시행되었는데 MR 핑거프린팅 기반의 정량적 지표들과 ADC 값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트랜지션 존 병변의 캐릭터리제이션에 유용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페리페럴 존 캔서만 가지고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브레인에서는 커머셜한 MRF가 사용되지만 다른 부위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리서치 시퀀스를 사용해서 프로스테이트 MRF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4분 이내에 MRF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서 라이트 트랜지션 존과 레프트 페리페랄 존의 두 개의 병변이 있고 유저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 ADC 맵에서 로우 밸류를 보입니다. 해당 병변은 MRF T1 맵에서와 T2 맵에서 각각 주변 조직보다 낮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촬영하는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병변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시행한 MR 핑거프린팅 리서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형 증강 전후에 각각 MRF를 시행하였고 총 57명의 환자에서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전립선 암과 페리페랄 존 그리고 정상 트랜지션 존은 서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형 증강 전후 값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페리페랄 존의 T2 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위는 T1, T2 값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형 증강 후 MRF 값에서 주목할 점은 조형 증강 전 T1 값은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페리페랄 존이나 트랜지션보다 낮았지만 조형 증강 후 영상에서는 트랜지션 존의 T1 값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형 증강을 한 후에 시행하는 MRF는 조형 증강 전 MRF와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1 밸류와 ADC 값, T2 밸류와 ADC 값의 관계를 보셔도 두 값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T1 밸류는 조형 증강 전 T1 밸류와 조형 증강 전후 차이값 델타 T1은 ADC 값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T2ATD 이미지의 경우에는 조형 증강 전후 T2 값이 ADC 값과 약한 그렇지만 유의한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입니다. 이렇게 조형 증강 전후 영상에서도 MRF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스테이트 글랜드에서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한 MRI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양한 MRI 기법을 통해서 프로스테이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을 보시면 대부분 9년 이내에 시행된 연구들이고 레디올로지나 유로피안 레디올로지에 실리는 연구들입니다. MRI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익숙한 시퀀스들일 수 있으나 저 같은
영상학과 의사들에게는 생소한 시퀀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디올로지에 2018년에 실린 이 연구는 하이브리드 멀티 디멘저널 MR 이미징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법에서는 3가지 T와 3가지 B 밸류를 이용해서 영상을 얻었고 각각의 값을 측정함으로 해서 각 이미지 복셀당 3 곱하기 3 어레이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연구됐던 모델을 통해서 각 복셀에서 스트로마와 에피텔리움, 루멘의 프랙셔널 볼륨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캔서는 에피텔리움의 볼륨이 40% 이상이면서 루멘의 프랙셔널 볼륨이 20% 이하이면 캔서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ADC 웹에서 2군데 이상 부위를 ROI를 그렸고 이 부위는 스트로말 볼륨, 루멘 볼륨, 에피텔리움 볼륨, 프랙셔널 맵을 통해서 보시면 주변과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로마가 주변보다 적고 에피텔리움이 주변보다 많으면서 3가지를 조합한 맵에서 보아도 다른 부위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결과에서 Predicted Cancer 에어리어를 보았을 때 캔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 패톨로지 결과에서도 이 두 부위가 캔서로 컨펌되었습니다. MRF를 통해 히스토패톨로지와 코릴레이션 하는 연구도 시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MRF를 통해서 T1, T2 값을 측정하였고 홀 마운트 히스토패톨로지에서 티슈 컴파트먼트 레시오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티슈는 에피셀리움과 루멘, 스트로마로 구분하였습니다. 전립선 연 부위와 전립선 암, 정상 부위에서 ROI를 측정하였습니다. 격리 슬라이드를 러닝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각각 티슈 컴파트먼트를 구하였고 격리 슬라이드와 영상을 매치해서 이상 부위를 MRI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윗줄은 T1, 아랫줄은 T2 밸류이고 스트로마, 에피텔리움, 루멘의 비율에 따라 각각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립선 암 부위와 전립선 연 부위를 각각 나누어서 그래프로 표시하였습니다. 캔서 부위에서는 스트로마와 루멘의 경우 그 비율이 증가할수록 T1 값과 T2 값이 모두 증가하고 에피셀리움은 증가할수록 값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연 부위에서는 스트로마가 증가할 때 T1, T2 값이 감소하고 에피셀리움이 증가할 때 T1 값은 증가하고 T2 값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진단에 따라서 티슈 컴파트먼트의 비율과 그에 따른 T1, T2 값의 변화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MRI 테크닉이 프로스테이트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전립선 암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바이오마커로서의 역할을 시사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프로스테이트 글랜드에서 디퓨전 웨이팅 이미지는 하이 비밸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을 위해서 calculated high 비밸류 영상을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브레스트 이미징은 최근에 컴프레스 센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프로스테이트 글랜드에서는 BC 이미지에서 그라스프 기법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고 딥런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영상 획득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MRI 핑거프린팅은 정량적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는 기법이면서 기존의 매핑 기법보다는 더 짧은 이미지 어퀴지션 타임을 보입니다. 프로스테이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위한 MRI는 레디올로지, 패톨로지 코릴레이션을 위해서 중요한 연구로 생각되고 향후에 전립선 암의 바이오마커로서 MRI의 역할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